자, 3학년, 아이고, 3학년 과학입니다. 선생님 시작해 볼게요. 아유, 어, 소리를 키우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걸 찍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페이지가 좀 꼬여가지고 못했어. 자, 잘 봅시다. 다시 찍어요. 자, 물리 변화 있습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 안 변해요.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합니다. 음. 보니까 이제 모양 변하고 상태 변하고 막 이렇게 옆으로 퍼지고 그냥 녹고 설탕 이런 게 좀 헷갈려 하는데 얘들 이거 화학 변화 아닙니다. 용해가 그냥 녹은 것뿐이에요. 나중에 이게 분해가 또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그냥 물리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 성질이 바뀌었어요.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된 거야. 양초가 타고 연소 쪽 열과 빛이 발생하는 거, 요런 거. 그다음 앙금이 생성되거나 기체가 발생하거나 색깔, 냄새, 맛. 그래가지고 김치가 씌어진다. 그러니까 설탕물은 물리변화인데 김치는 가만 냅뒀는데 발효가 됐지. 발효가 된 거는 화학변화예요. 갈변하는 거, 사과 갈변하는 거, 단풍잎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 이런 그 안에 화학변화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물리변화, 화학변화가 있습니다. 자, 물리변화는요, 분자 배열이 변했다는 겁니다. 화학 변화는 원자 배열이 변했고 분자 종류, 물질의 성질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변화에서 너무 중요한 거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그대로다. 이거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거 안 변하면 이거 원래 당연히 안 변하고요. 분자 변 물리 변화에서도 물질의 총 질량도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안 변하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 화학식, 화학 반응식 이거 보면 됩니다.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자, 반응식 나타내는 건요. 이제 얘네들이 반응물이 왼쪽, 새로 생긴 건 생성물이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숫자가 있잖아요. 여기 숫자가 나오죠. 이런 게. 이 개수가 딱 맞아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안 맞죠? 지금 안 맞으면 어떻게? 요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안 맞으니까 여기서 지금 앞에 있는 개수는요. 문자에다가 이제 분배를 한다고 치면 돼. 그래서 수소가 4개인 거야. 산소가 2개인 거야. 그래가지고 요게 다 숫자 개수가 맞냐 요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러면은 끝나요. 자, 알 수 있는 거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입자수의 비, 이게 개수비라고 하죠. 그래갖고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개수비하고 입자수의 비 이게 그대로야. 그래가지고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요렇게 1대 3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1대 3으로. 그래갖고 1대 3대 2. 그 다음에 2개 생기면 생성물은. 이렇게 1대 3대 2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안 변하는 거 물리변화.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거 화학변화. 답 맞추세요. 숙제 왔죠? 숙제 사진 보냈죠? 자, 물리변화는 물이라고 쓰고 화학변화는 화라고 쓰세요.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물리변화는요, 분자 배열만 바뀌어요. 자, 화학변화는 원자 종류와 개수는 안 변하고, 이게 계속 중요하다 했죠? 원자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 종류는 변합니다. 알겠죠? 자, 화학식 이용해서 반응하여 나타낸 식, 화학 반응식. 자, 그 다음에 요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2개 있었잖아. 구리가 2개. 산소가 2개네. 구리 2개, 산소 2개. 얘는 이렇게 써 있는데 얘는 안 써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돼. 앞에 개수로 써줘야 돼. 자, 얘도 이렇게 앞에 개수를 써줘야 돼. 자, 물이 분해됐을 때, 선생님 흐린 것 같아서 다시 크게 적어놨어요. 이게 답입니다. 요거 자체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수비를 보니까 여기 개수가 뭔지 알아야 되죠. 요 앞에 있는 거 선생님이 여기 체크해 놓은 거. 요런 게 개수예요. 1대 3대 2입니다. 자,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1대 3대 2잖아. 그런데 수소를 15개를 반응을 시켰대. 가운데가 수소였어. 3일 때. 이게 곱하기 5자. 5배로 늘어났지. 그럼 나머지 애들도 다 5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암모니아 분자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10개. 자, 요거 시험 볼 거예요. 지금 풀이 잘 보고 이해를 잘 하세요. 요거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개수를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숫자를 잘 맞춰서 채점해 놓으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잘 안 보이는 것만 좀 크게 써줬는데 나머지는 보일 것 같아가지고 크게 안 써놨어요. 자, 한글만 봐도 이렇게 화학 반응식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감기 걸리려나 봐. 목이 좀 아파가지고. 물을 좀 먹으면서 할게요. 미안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요거 보이죠? 그 다음에 요거 중간에 CO2, 요 2입니다. 여기도 2예요, 2. 3CO2 이렇게 되거든. 더하기 4H2O 이렇게 되거든요. 오른쪽 거 생성물 다시 적어놨습니다. 여기 요겁니다. 여기도 C, 오 마이 갓.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다시 저번에 안 적어놨는데 이게 몇 쪽이니? 적어줄게요. 책으로 다시 볼게요. 책으로도 너무 안 보인다. C3, H3인가? 그치? C3H3 더하기 O, 2였어. 와, H3가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해요. 요건 다시 써줄게요. 선생님이 다시 정확하게 볼게. 잠시만요.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님 책을 봤는데 노안이야. 아, 진짜. 별일이 다 있다, 야. 안 보여, 안 보여. 아, 큰일 날 뻔했네. H8 더하기, 여기 8이에요. 수소가 8개. 그래야 개수가 맞아, 그지? 요렇게. 요렇게가 맞습니다. 나머지는요, 여기는 뭐 보이고요. 해놓고, 이거는 어떻게 보이네요. 여기도 안 보이나? 어우, 선명한데 잘 안 보여. 여기가 3였어요. 여기 1번도 3였고요. 여기도 3였습니다. 여기 밑에 조그만 글씨가 3가 잘 안 보인다. 2는 잘 보이는데 그나마 좀 여기 2는 보이죠. 여기도 H2인 거 보이죠. 이렇게. 자, 정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1번의 물리변화랑 화학변화 볼게요. 물리변화는 모양 변하고 뭐 액화되고 그것도 뭐 성질이 좀 바뀌긴 하지만 분자 배열이 좀 바뀌긴 하지만 나머지 화학변화. 자, 그 다음에 2번에 향수가 이렇게 퍼지는 거 물리변화. 자, 3번에 자 연소하고 막 태워 숯이 나오고 철이 녹슬어 이런 거 화학변화입니다. 나무 자르고 유리컵 깨지고 이거는 모양이 바뀌는 거죠. 물리변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옳은 것은 3번. 보이죠? 틀린 거 왜 틀렸나 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옳은 거. 여기서 이 문제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원자 배열이 변해서 새로운 분자가 형성된다. 배열이 바뀔 수 있어. 그런데 원자 종류와 개수는 안 바뀐다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5번 볼게요. 물이 상태 변화합니다. 이거 수증기로 바뀌는 건요. 분자의 배열만 바뀌는 거라서 물리 변화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둥둥 뜨는 것뿐이야. 이렇게 분자 배열입니다. 물리 변화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원자들이 서로 떨어지고 다시 다른 애들끼리 합치고 막 이러죠. 화학 변화죠. 화학 변화. 그래서 화학 변화를 골라야 됩니다. 연소한다던가 색깔, 맛 변화한다던가 새로운 기체 발생한다던가 이런 거 있죠. 요런 거 화학 변화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진 않아요. 배열만 바뀐다 그랬지. 어, 분자의 종류가 바뀌거나 이런 건 물리 변화예요, 이거는. 물리 변화. 자, 8번에 보니까 마그네슘 리본, 구부러진 마그네슘 리본, 마그네슘 리본 타고 남은 재. 아무튼 원재료는 마그네슘이잖아. 그냥 마그네슘에는 기체 발생하고 구부린 것도 똑같이 기체 물리 변화자. 구부린 거 그냥 물리 변화잖아. 물리 변화 해봤자 성질이 변하지 않아. 근데 타고 남은 재는 기체가 안 발생해. 이때는 화학 변한 거야. 그치? 여기는 화학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질이 변한 거죠. 리본을 태우면. 이게 그래서 화학 변화다. 그래서 기억 니은 티 끝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9번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 반응 전후에 원자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앞에 있는 개수를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다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개수가 맞게 원자의 개수가 맞게 종류랑 개수가 맞아야 돼요. 자, 메테인이 연소했어. 그러면 이 개수를 맞춰주는 거 우리 외웠잖아, 그치? 자, 그리고 화학 반응식일 때 여기 2 들어가고 1 더하고 2 들어간다. 이런 거. 자, 화학 반응식 옳은 거.
얘만 틀렸어. 리을은 아니야. 구리 여기 맞춰줘야 돼. 원소가 여기가 두 개 있었고요. 구리가 두 개 있었고, 산소도 두 개 있었단 말이야. 두 개. 두 개 있었단 말이야. 아이고, 예쁘게가 참. 두 개 있었어. 그치? 두 개 있었어. 그래서 그 개수를 맞춰줘야 돼.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죠. 그리고 여기는 분배해준다고 했지. 분배. 항상 분배의 개념이다. 이렇게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자, 그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화학 반응식. 여기 보니까는 여기가 두 개씩 짝을 이뤘어. 두 개씩 짝을 이룬 거가 이제 나중에 하나씩인데, 요렇게 짝을 이뤘으니까 요렇게가 탄생하죠. 요런 식으로. 요런 게 지금 3세트 있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도 얘네들이 반응하고 있는 개수를 딱 맞춰야 되니까 요렇게 비율로 보면은 그러니까 다 개수로 보자면 6대 6대 6인데 1대 1대 1인데 그래가지고 어 6대 6대 6이 6대 6대 6 맞죠? 근데 이제 이 개수 원자의 개수로만 본 거예요. 그리고 개수로 봤을 때는 1대 1대 2죠. 개수비는. 그래서 요런 거 개수비냐? 개수비로 생각하면 1대 1대 2. 그래서 요걸로 봐야 되겠네. 1대 1대 2. 이렇게 개수비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 분해 반응으로 나트륨을 가열하면 얘랑 나온다. 이산화탄소랑 물 나오는 걸 일단 봐야 돼요. 이산화탄소랑 물 나오죠. 근데 이 개수가 딱 맞아야 돼. 그래서 나트륨이 총 몇 개 있어요? 나트륨은 이렇게 되니까 두 개 있죠, 두 개. 수소도 두 개 있죠. CO. 아, 이거 이산화탄소 할 때 CO2, 이것도 따로인데 C도 두 개 있고요. 산소가 여섯 개 있네. 그러니까 산소가 여섯 개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낱개로 봤을 때. 그래서 봐봐. 요렇게인데 여섯 개가 맞죠. 나머지는 산소는 맞는데 뭐 탄소가 안 맞다던가 뭐 그럴 거예요. 개수가 딱 맞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암모니아 분자는 4개입니다. 4개. 암모니아 분자는 4개. 암모니아 화학식이 뭐냐면은 NH3이기 때문에 여기 써놨네요. NH3이기 때문에 NH3인데 암모니아 분자는 4개다. 맞죠? NH3라서 암모니아 분자가 4개, 4개, 8개가 아니라 4개여야 된다. 아우, 요거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분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해서 개수를 딱 맞춰주니까 5번이 맞아요. 과산화수소 분자가 2개가 분해되면 산소 분자는 1개. 요거 원래 산소 분자는 2개씩이 한 세트니까 1개만 생깁니다. 요거는 산소가 되질 않아요. 요것만 되는 거예요. 2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어떤 물질이 이게 새로 달라붙은 걸 선생님 동그라미를 좀 해놨어. 그런데 보니까 탄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4개로 이루어진 물질 X의 분자 모양을 만들어야 된대. 탄소 원자를 쪼갤 수가 없어서 분자 1개는 탄소 원자랑 이걸로. 그래가지고 요거 수소 원자 돼. 그래야 개수가 맞는 거야. 요렇게 해야 개수가 맞는 거야. 음, 그치? 자, 그래서 요 화학 반응식을 좀 외우고 이해해서 요 개수를 짝짝 맞춰야 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자, 알 수 없는 것은 원자의 크기라던가 원자 질량, 그 본질적인 그런 거는 일단 몰라요. 그냥 화학 반응식은 약간 비율이야, 비율. 실제 질량이 아닙니다. 자, 요것은 물리 변화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변화에 해당하는 거는 나저다. 발효가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의 배열이 변하고 화학 변화할 때 원자 배열이 변한다. 자, 화학 반응식 이렇게 2MgO라고 쓰는 게 맞아요. 안 써 있어서 썼어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분자수의 비랑 같다. 원래 개수비가 분자수의 비랑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안 변해. 화학 변화는 변합니다. 물리 변화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원자 종류, 원자의 배열.
분자의 종류는 안 변해요. 물리 변화할 때는 오로지 분자 배열만 변합니다. 물리 변화할 때는. 화학 변화할 때는요. 원자의 종류는 안 변하고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 그리고 분자의 종류까지 바뀌어버리면 화학 변화가 좀 더 큰 변화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에서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춰야 돼. 이거는 개수, 이게 원자의 개수라고다 시옷 붙여도 되고요. 개수할 때는 개수 이렇게 쓰죠. 이 개수 앞에 있는 거 큰 숫자 있죠? 알 수 있는 거 없는 거. 자, 화학 반응식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좀 지워보자.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그치? 선생님 그때 설명하면서 다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거.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원자의 종류와 개수. 이거는 알 수 있는 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원자의 크기와 모양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 여러 번 했으니까 또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12번 맞죠? 12번. 9쪽에 12번. 아, 여기서 내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 8쪽이랑, 봐봐. 아, 그치. 그래가지고 저번에 날렸거든요. 7쪽이 다시 이게 스캔이 돼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하다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런 거야. 두 쪽을 넘어가야 돼. 그래, 그래. 이제 찾았다. 그래, 뭐 열심히 영상 찍다가 내가 당황해가지고, 꺼버렸습니다. 자, 물의 변화를 봅시다. 물은요, 이제 수증기도 있고. 이렇게, 이게 그냥 물리 변화잖아요. 이거 그냥 물리 변화. 아이스크림 녹는다, 종이 자른다. 이거 물리 변화입니다. 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자, 이래가지고 변화를 구분해라. 우리 많이 했죠? 자, 물리 변화는 가다. 화학 변화는 나와라. 자, 그래서 물리 변화 설명합니다. 빨간색으로 물리 변화는 가다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물리 변화. 자, 이제 파란색 화학 변화 나라는 물질의 성질이 변함으로 화학 변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좀 더 키워줬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 아이고, 조금 흐리다. 원자의 배열이 변하여. 선생님 귀가 쑤시네. 원자의 배열이 변해가지고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좀 흐리지만 양해 바래요. 선생님이 이걸 일일이 다 쓰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읽어줄게요. 원자들이 배열이 변하여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자, 못 봤으면 좀 안 보이면 선생님 말에 의지해서 두 번 읽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키워줄게요. 아이고, 요거는 좀 써줄게요. 요건 간단하니까. 자, 보자, 보자. N2. 아까는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확대까지 했어. 3가 잘 안 보이고, 팔자 이런 거 더 안 보이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1대 3대 2가 되죠. 이렇게, 왜 이렇게 바짝 붙어 있냐? 어? 조금 붙어 있네. 이렇게 띄고 하면 좋았을 텐데. 1대 3대 2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 해서 이제 알아야 되고. 자, 2H2O2 두 개가 이제 반응해서 2H2O 더하기 O2 이렇게 돼요.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개수가 아니라 이게 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원자의 낱개의 종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수소가 4개잖아요. 이렇게 나눠주 분배해주면은 산소도 원자가 4개죠.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렇게 4개 맞았고 요렇게는 O가 2개인데 여기 또 O가 2개가 있으니까 총 O가 4개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여기도 좀 써줄게요. 요거는 보일 것 같은데 조그만한 게 어머나 아유 뭐라고 돼 있냐 선생님도 이게 너무 흐려갖고 뭉개져 찍어야 돼 사진 찍어서 확대해야 돼요 별거 다 합니다 선생님 할 수 있다 아 3가 맞네요 3인가 5개인가 이게 2였고 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써주면 OH 더하기 3O2 2개의 CO2가 있고 4개의 물이 이렇게 생겼네요.
반응 전후에 탄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8개, 산소 원자 8개로 딱 같다. 자, 같다는 거.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일시정지합니다. 문제를 푸세요. 11쪽이지만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시험 대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풀어야 되고요.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틀 나눠서 하세요. 하루 더 오세요. 안 되면. 이거가 안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내가 도저히 오늘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숙제를 해오셔도 상관없지만 이번 주 내로 끝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 주 내로 끝내는 게 중요하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 총 질량 같다. 이제 다 푼 거예요. 학원에서 지금 그냥 한 번에 나는 끝내겠다 하는 사람은 시간이 더 걸려도 해야 됩니다. 20초까지 다 풀고 사진 보내세요. 자, 그 다음에 성립하는 까닭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서 그렇다. 반응 전후의 질량이 일정하다. 아참, 그리고 풀 때요. 선생님이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정말, 답지 보고 풀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요번에 과학 망합니다. 알겠죠? 꼭 정직하게 푸세요. 뭐 앞에 거 찾아보고 이제 되도록 보지 않고 앞에 거 뭐 이렇게 이론 적혀 있는 거 문제 찾아보고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풀어야 돼, 얘들아. 앞에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풀어야 돼. 자,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반응 전후의 질량이 일정합니다. 기체가 날아가면요, 질량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기체까지 합치면 질량이 똑같은 거야. 보존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상태가 그대로인데. 자, 그 다음에 철에다가 산소가 이제 결합을 해요. 그래갖고 반응 전후에 일정합니다. 산소 무게까지, 반응하는 산소까지 질량을 결합했을 때는 일정하고요. 이제 산소 무게를 재려면 이렇게 막아야 되잖아. 밀폐 용기에다 넣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게 귀찮으면 이제 증가하게 되죠. 철의 무게만 쟀다. 이러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닫힌 용기 있을 때는 일정하고 열렸을 때는 감소하죠. 기체가 날아가니까. 아무튼 질량이 보존이 된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서는 성립합니다. 그런데 혼합물에서는 안 성립해요. 자, 뭐냐? 화합물, 혼합물 헷갈려요?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거 일정하게 성분 비율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화학비 일정 비 이거 했었죠? 그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외웠었죠?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볼트랑 너트 요거 할 때도 일정하게 비율이 딱 맞아야 돼요. 개수가 볼트 하나당 너트가 2개가 이렇게 결합하고 그다음에 그 비율보다 많이 있는 거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 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화구리가 그렇게 많이 나와. 산화구리에서 항상 요거 볼 줄 알면 돼요. 우리 꼭 안 외워도 돼. 볼 줄만 알면 돼. 구리가 4고요. 산소가 1이었어. 아무튼 구리랑 산소랑 4대 1이야. 그리고 산화구리는 얘네가 결합한 거기 때문에 5입니다. 그래서 4대 1대 5. 안 외워도 돼. 이거 그래프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기체 반응 법칙. 근데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새로운 기체를 형성을 하는데 정수 비가 또 있어, 이것도. 그래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는 거야. 그 부피 비하고 분자 수의 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피 비, 분자 수의 비, 반응하는 개수 비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자,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이게 또 그렇게 많이 나와. 수소 2개, 산소 1개, 수증기 2개, 2대 1대 2입니다. 이 그림을 선생님들이 거의 보여줘요. 안 보여주면 조금 어려운데. 그 다음에 암모니아 생성할 때도 1대 3대 2 요렇게 요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테스트 볼 거죠. 여기 테스트 있습니다. 자, 잘 이해하세요. 풀이 보면서 풀이도 써야 돼요. 그냥 답만 달달 외워가지고 1번에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 이거 안 돼. 풀이를 써가면서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합쳐져가지고 얘네가 생긴다 뭐 이건데 이거는 화학 변화. 자, 질량이 보존이 되는 거 다 보존이 됩니다. 강철섬을 토치로 가야 돼. 산소랑 결합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주변에 있는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질량이 증가한 것 뿐이야.
묽은 염상에 달걀 껍데기 넣어. 막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빠져나가는 거지. 그 기체가 날아갔으니까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산나트륨하고 염화칼슘 수용에 넣고 앙금이 생성돼. 앙금 무게까지 다 재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자, 혼합물, 화합물, 뭐 이렇게 되는데 혼합물은 이런 거. 이제 혼합물 좀 외우세요. 몇 개 없어. 설탕물하고 에탄올 수용 이런 거 혼합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응하는 거. 이거 우리 1대 4인 거 알았잖아. 1대 4. 아, 이게 1대 4 아닌가요? 1대 4, 1대 8이구나. 수소가 5g 남았지. 그러면 여기에서 5g만 썼다는 거야. 그러면은 5g 대 40이니까 40 대 45니까 1대 8 대 9. 그치? 이렇게 했는데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거 10개하고 너트 이렇게 볼트 너트 화합물 요렇게 만들겠대. 볼트 한 개당 얘 3개 넣겠대. 그러면은 몇 개 생겨요? 1대 3인데 얘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1대 3으로 하려면 4대 12로 총 4개 만들 수 있는 거야. 4개, 4개. 자, 산화구리 만들어야 돼. 질량비가 일정하니까 이거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고.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간단한 정수비를 기체 반응 법칙. 자, 그래가지고 기체가 반응 법칙이 이렇게 2대 1대 2가 이게 딱 보여야 돼요. 비율이 보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2대 1만 반응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25ml만 반응하겠지. 아니면 산소 기체 수소 2대 1대 아이고 반대로 했네. 여기가 25만 반응하겠지. 남는 거 산소가 25ml. 왜 이래? 수증기 40을 얻기 위해서 수소랑 산소. 이거 수증기도 2대 1대 1이죠. 똑같죠? 2대 1대 2. 2대 1대 2니까 40, 20, 4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소 부피는 수소가 40이 필요하고 산소가 20이 필요하다. 자, 계산력 강화 문제. 아유, 선생님이 집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기계들이 지금 너무 삐삐거리고 있어서 잠깐 끄고 올게요. 미안해요. 잠깐 일시정지. 바로 연결. 자, 이제는 여기 했고 지금 12쪽으로 넘어갔죠. 12쪽. 공기 중에서 탄소 6g을 산소와 완전히 반응시켰더니 이산화탄소가 생겼다. 그럼 이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딱 이해가 돼야 돼요. 산소 6g은 산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22에서 6을 빼면 그래서 산소가 16g 들어갔구나. 이게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탄소가 6g 들어갔고 산소가 16g 들어갔고 이산화탄소가 22가 생겼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3대 8대 11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수로 나눠주니까 최대 공약수로 나눠줬죠. 자, 그 다음에 질량비를 구하니까 요거는 뭐 이제 아까도 계속 나왔는데 구리가 4일 때 산소가 1이다. 1대 4다. 그리고 구리부터 쓴다면 4대 1대 5. 4대 1대 5잖아요. 그래서 5g. 4대 5 이렇게 산화구리랑 둘만 했을 때는 24대 30. 그래서 30g이 생성된다. 요건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봐요. 얘가 3개일 때 얘는 산화 마그네슘은 5개, 오지.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산소가 2가 들어갔구나를 눈치를 채야지. 갑자기 3에서 5가 어떻게 돼? 2가 산소가 달라붙은 거야. 그래서 3대 2대 5구먼. 그 3대 2네. 그래서 산소가 10g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볼게요. 여기 남은 게 있죠. 산소가 40만 썼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40 썼고 45g이 생겼겠네. 1대 8대 9 이렇게 된 거야. 1대 8. 그 실제 그람 수는 요거는 지금 계속 비율이고 이렇게 4g이고 4g이 반응해서 수소가 6g이 반응하지 않고 남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테스트였나? 아까 전에 계산력 암기력 잠깐 테스트 말고 이게 테스트였구나. 미안. 아까 전에 정정할게요.
아까 여기 있던 거. 이거 테스트 아닙니다. 요거 지워라, 얘들아. 여기서부터 테스트.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 여기부터 두 쪽이 이제 테스트예요. 그래서 저번에 숙제해 온 거에서도 한쪽 있고, 요거 두 쪽 있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사진을 미리 보냈습니다. 공부해와라, 이러면서. 그럼 풀어올 것도 없었어. 그냥 답을 올려버렸어. 자, 그래가지고 수증기 100g. 이제 위에 그림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딱 풀이만 보면 이해가 돼야 돼. 수증기를 결론적으로 얘를 100g을 얻고 싶다는 거야. 2대 1대 2니까. 그러면은 그때 산소는 비율이 1이니까 50ml 이렇게 되는 거죠. 질소 5리터를 완전히 반응해가지고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1대 3대 2인 거를 우리가 위에서 봤잖아. 그래서 5대 15대 10 이렇게 요거를 그대로 5배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15리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염화수소. 염화수소 생성 반응도 1대 1대 2인 거가 아예 써 있어. 그래서 20대 20대 40 이렇게 되니까 수소 20, 염소 20이 들어간다. 이게 위에 비율을 보면서 너무 쉽게 풀려야 됩니다. 너무 쉬워요, 선생님. 뭐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응하지 않고 남는 거. 우리는 2대 1만 쓰니까 얘는 여기서 산소가 20ml가 남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수소가 40만 아니지 40리터가 남고 남는 거 쓴 거예요, 지금은. 반응하는 건 60이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도 수소가 1대 1이니까 20이 남고 남는 거 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반응물까 생성물까지 했을 때 2대 1대 2니까 이거를 이제 비율로 바꾼 거예요. 70대 35대 70. 그러고 나니까 남는 게 35밖에 안 쓰니까 빼기 35 해서 15리터가 남는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1대 3대 2 이런 거 다 써야 됩니다. 이런 거. 반응할 때 이제 비율 반응하는 비율 다 써야 됩니다. 이름도 써야 돼요. 1대 3 실제로는 30, 90, 60이니까 질소를 30만 쓰니까 빼기 30 해주면 10이 남죠. 10. 자, 마지막 수소, 염소, 염화수소 1대 1대 2니까 실제로는 25, 25, 50이었단 말이야. 염소에서 빼기 25 해줘서 답도 25. 아닌가요? 남는다. 남는 거 쓰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네. 선생님이 너무 신나게 6번처럼 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실제 정답은 뭐예요? 이제 수증기 결과물이구나. 생성물. 생성물이 몇이냐? 파란색으로 체크한 게 생성물이 답이었네요. 옆에 써있긴 해가지고. 선생님이 정신줄을 놓쳤지만 답치가 일을 다 했네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혼합물 때는요, 당연히 성립합니다. 기체 발생 반응은 닫힌 용기에서만. 그러니까 날아가면 질량이 보존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질량 보존이 됩니다.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둘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수용액, 질산은 수용액, 질량 측정해서 반응했어. 옳은 거. 두 수용액을 섞어도 반응을 하고 뭔가 막 앙금이 생기고 막 이래. 질량은 안 변해요. 질량이 보존돼 버림. 자, 4번. 이렇게 섞었어. 그래 탄산카시um 하나둘 막 이런 거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옳은 것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원래 AB 더하기는 CD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탄산칼슘의 질량이니까 C만 놔두고 전부 다 합친 거 이항한 거야. C만 놔두고. 그래서 얘를 이항해 주니까 마이너스 D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혹시 안 되는 사람을 위해 한 번만 더. 자, 요거 두 개 순서 바꿀 수 있죠? 어우, 세상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진짜 큰일 나는데. 어머, 세상에. 자, C만 남길게요. D를 없앨게요. 이항해줘. A 더하기 B 더 빼기 D. 이렇게 된다고요. 얘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C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자, 5번에서 옳은 것은 3, 5, 6. 이거 맞추기 어렵겠네요. 답이 3개라는 큰 힌트가 있었겠지만. 자,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고 화학 변하고 지금 반응 후에 얘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어서 날아갔으니까 요렇게. 얘가 뚜껑을 닫혀 있을 때는 얘네가 질량이 보존이 되는데 요거는 날아갔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원자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총질량 일정하다. 빠져나갔다. 뭐 이 얘기 해줬고요. 자, 6번 볼게요. 충분히 가열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제 보존이 될 거니까 이게 뺄셈하고 똑같죠. 그래서 84는 53 더하기 9 더하기 네모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러면 어떻게 84에서 지금 53 빼고 9 빼면 되겠죠. 그래서 22g이 남는다. 어떤 수 구하기랑 똑같습니다. 자,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비커에 마그네슘 넣었는데 옳지 않은 거. 어머나, 이런 경우는 없죠. 화합물도 이러진 않는다. 많이 나왔습니다. 8번에 연소 후 변화하는 거.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성립합니다. 화학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됩니다. 자, 용기가 일어날 때, 열린 용기에서 물질 변화가 일어났어. 막 날아가고 막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애들 있지. 기체가 발생하는 애들. 얘네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 나다는. 그치? 나다는 떨어져. 질량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산소랑 얘 결합하는 거는 올라가죠. 질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앙금 생성, 앙금까지 합쳐서 질량을 재니까 보존이 되죠. 질량 보존됩니다. 자, 성립하지 않은 것은요, 혼합물이라서. 화합물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데 혼합물 요거는 그냥 섞으면요 그 틈틈이 분자들이 곧 껴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줄어들어요 보통은. 자, 새로운 물질이 생겼을 때 반응한 게 1이었다. 그리고 1대 8이었구나. 1대 8. 나머지도 다 1대 8이네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남는 거 5g하고 산소. 그러니까 이게 1대 8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반응한 후에 남는 거를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반응한 게 1이었다는 거니까 1대 8. 그래서 이걸 1대 8로 바꾸면 얘가 5대 40이어야 되죠. 산소가 40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10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모형을 보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 질량까지 곱해야 되는 거 알죠? 질량이 이 성분비에다가 곱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질소 30g, 수소 6g 이래야 되는데 14대 3이거든요. 질량비까지 합치면 14대 3. 그러면은 실제로는 28하고 얘가 6만, 2배씩만 반응하고요. 재료가 모자라, 수소가 모자라가지고 질소가 2개가 남죠. 그래 총 반응하는 거는 얘네들을 더하면은 34g이 생긴다는 겁니다. 곱해줘야 되니까 1대, 그러니까 1대 3대 2기는 한데 여기에다 요 질량을 곱해주면 14, 여기는 1이니까 14대 1로 바뀌는 거. 14대 1 이렇게 바뀐 거. 요것도 조금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에 탄소 6g, 산소 20g 완전히 반응시켜. 그랬을 때 얘가 생성된대.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탄소와 산소를 완전히 반응시켰는데 22g이 생겼어? 이 개수가 딱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산소가 좀 남았겠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16g, 22가 되려면 16g만 반응했겠네. 산소가 남는다고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6대 16대 뭐 22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가 탄소랑 얘네 둘만 봤을 때 비율이 3대 8이다.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는데 질량까지 넣어줬어요. 이게 볼트가 한 개당 두 개당 한 개가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질량을 곱해주자. 질량을 곱해주면 이게 4고 질량이 너트가 1이니까
4대 2대 1은 4하고 2하고 다 해주니까 뭐 아무튼 요것만 보더라도 그쵸? 2대 1이죠. 2대 1. 이렇게 14개를 사용해가지고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거. 화합물 BN2. BN2라는 게 이제 1대2로 만날 거다 이런 거죠. 전체 질량을 최대로 만든 화합물의 전체 질량과 결합하지 않고 전체 질량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질량을 곱하면은 위계 같이 통합된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볼트가 4g이었단 말이야. 그치? 여기에다가 1대2로 하는데 1대2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최대로 써도 볼트랑 실제로 하더라도 7대 14밖에 못 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4. 그지? 그다음 여기 1 이렇게 곱해주면 4, 7, 28대 14 이렇게 되네요. 실제로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이제 42g이 생기고 볼트는 3개가 남죠. 7밖에 못 쓰니까.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표를 조금 16번에 이렇게 정리된 거를 잘 보시고요. 화합물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거, 최대한 사용하는 거를 이제 정리를 1번부터 쭉 해봤더니 화합물이 7개 만들어지는 게 이제 4번입니다. 4번. 비 때문에 그렇죠. 비. 개수 비 때문에 1대2로 결합해야 돼가지고. 둘 다 충분히 많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구리 4, 산소가 1, 요렇게 만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4대 1대 5인 거는 정말 너무 많이 했죠? 자, 생성되는, 그러면 4대 1대 이거였는데 구리를 10g을 쓰래. 그러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2.5g이 들어가면서 얘는 두 개를 더하니까 12.5가 되겠네요. 산화구리 25g을 얻고 싶대. 근데 4대 1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20대 5g 이렇게 돼야 되죠. 구리는 20. 자, 그 다음에 다르게 반응시켰을 때 질량이 제일 많은 거, 제일 많은 산화구리를 비율로 얻게 되는 것도 4번. 아까처럼 4번. 이 비율로 계산을 전부 다 해보셔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귀찮다고 안 하면 계속 풀려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일정하죠. 이제 한 번 늘어나고부터는 이게 일정하다. 질량이 모두 반응을 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반응을 못 하는 거죠. 재료가 없어. 자, 여기서, 마그네슘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되는데, 질량에 관계없이, 질량이 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g을 완전히 가열하려면 산소 3대 2였는데 3대 2대 5였기 때문에 18g을 쓰려면 산소가 주변에 있는 산소 12g 합쳐서 두 개 더하니까 실제로는 30g이 생겼다. 4번. 실제로는 30g이 생겼다. 자, 여기서 보니까 반응할 때 이제 마그네슘하고 산소하고 3대 2대 5로 반응을 해서 25g을 얻고 싶대. 그러면은 3대 2로 결합하는 게 15대 15로 결합을 했구나. 뭐 간단하게 보자면 이게 5배가 됐으니까 얘들도 5배가 되면 되겠다. 비율이 좀 이렇게 비율이 같은 수를 곱해줘도 돼요.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다. 비율이 그 비율대로만 하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자, 26번에 옳지 않은 것은 시에서 반응하지 않은 건요. 질산납입니다. 여기서 질산납이 반응을 안 해요.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6번에 보니까 앙금의 높이가 일정해 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반응할 재료가 없어. 질산납이 다 떨어진 거예요. 질산납이. 그래서 둘 다 질산납으로 고쳐서 써야 됩니다. 앙금으로 반응합니다. 질산납. 은근히 기네요. 그렇지만 우리 힘을 내봅시다. 우리 이제 시험 대비가 들어갔어요.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힘내고 우리 친구들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안 되면 이틀에 나눠서 하세요. 기체 반응 법칙이 말도 잘 안 되고 있어. 성립하는 반응, 기체가 이제 반응해가지고 생성물이 생기고 막 이런 거죠. 그런 거는 2번, 3번입니다. 2번, 3번. 자, 기체가 생겨야 돼, 기체가. 자, 그 다음에 좀 외우셔야 되고요.
반응하는 기체랑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B 그랬는데, 남는 걸 잘 봐야 돼. 요런 걸 잘 봐야 돼. 생성되고 남는 거. 아, B에서 30밖에 안 썼었구나. 10 썼고 30, 1대 3이네. 1대 3. 그지? 그래서 여기는 20대 60.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생성물은 2. 비율로 1대 3대 2 이렇게 됐네요. 여기 40이 생겼으니, 실제로는 40이 생겼으니 1대 3대 2.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뀌는 반응하지 않고 남는 기체. 지금 연결된 거죠? 1대 3대 2였잖아. 그래가지고, 가에서 생성되는 거, 가에서 생성되는 C의 부피와 C의 부피, 그리고 60. 남는 거, 아, 여기. 예. 여기가 가 얘기하는 겁니다. 남는 거, 여기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잠깐 지워보자면, 여기를 50, 이제 1대 3대 2인데 1대 3대 2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50 생겼고 얘는 90이 있었고 그러면 얼마나 반응을 하냐? 1대 3으로 해야 되니까 여긴 30밖에 못 쓰네요. 20이 남겠네요. 그리고 나서 120이 생기겠네요. 1대 3대 2라 그랬나? 아, 미안해. 120에 60이 생기겠네요. 그쵸? 여기 30이었고 60. 그쵸? 1대 3대 2가 맞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더하면 안 되네요. 이거는 반응이니까. 그래가지고 남는 게 빼주면 되니까 50에서 30을 빼줘서 A가 20이 남는다.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A가 20이 남을 수밖에 없다. 자, 30번 가겠습니다. 30번. 여기서도 2대 1대 2가 보여야 돼요. 1대 2. 이런 거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옳게 나타낸 것은 얘랑 얘랑이 둘 다 같은 비율이니까 산소는 20 쓸 거래요. 그래서 40, 20, 4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31번. 자, 1대 1대 2잖아요. 이제 거의 외워질 거예요. 50개, 50개 전체 다 반응하네요. 그래서 그냥 100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1대 3대 2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응점보다 감소한다 맞고 2번에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분자. 원자 아니에요. 1대 3대 2, 1대 3 총질량 같다. 설명할 수 있지. 왜 없어? 지금 비율로 지금 일정 선분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힘내세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아져요. 질량 보존 법칙. 자, 열린 용기에서 강철솜은 산소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질량 증가한다.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 반응해서 기체 날아가니까 질량 감소한다. 나머지는 일정하다. 다가 일정합니다. 자, 요것은 일정 성분비 법칙 4번에 4대 1로 반응을 하니까 얘가 32였단 말이야. 그리고 8이 반응을 했겠죠. 산소가. 그래가지고 두 개 더해가지고 40이 된 거, 40 맞죠?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간단한 정수비, 기체 반응 법칙. 부피 사이에 있는 부피 B가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까닭.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는 겁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강철솜 나무 했는데 산소와 결합해서 질량이 증가합니다. 나무를 가열하면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니까 질량이 감소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는 거. 자,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로 다른 물질이죠. 이거는 성분 원소의 질량 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질량 비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 기체하고 요거는 완전히 반응했어. 그래가지고 1대 3대 2니까 요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질소가 3, 수소가 9, 3배로 늘어났네? 얘도 3배로 늘어나서 6 해주면 되겠습니다. 6ml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자,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묽은 염산을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해요. 수소. 그런데 질량은 안 변해요. 질량 보존 법칙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강철수을 막대 저울의 양쪽에 매달아서 수평을 이루었어. 그러면 두 개 무게가 똑같죠. 그런데 가열을 하면은 산소가 결합하면서 질량이 증가합니다. 기울어집니다. 자, 13번 보니까 수소 분자, 과산화 수소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이제 개수를 보니까 2대 2니까 1대 1인 거예요. 1대 1. 그렇지. 그런데 수소산소가요. 수소산소가 1대 1이었는데 수소는 그냥 1g이고 얘는 16g이야. 그래서 1대 16으로 바뀌었죠. 1대 1이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14번 보면은 1대 2대 1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볼트 5개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는 그러면 5대 10대 5 이렇게 5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개 만들 수 있다. 15번 반응은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4대 1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율이 끝났지. 재료가 더 이상 없는 거야. 쭉 연결됩니다. 일정해져 버립니다. 자, 16번에 2대 1대 2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소 기체가 50 이게 이거였는데 산소가 적은 걸 기준으로 했어요. 얘는 40밖에 못 써요. 그래가지고 10이 남습니다. 수소 기체 10ml가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보니까 반응 후 남은 게 있어. 그러면 20밖에 못 썼다는 거야. 20대 60은 1대 3이죠. 1대 3. 그래가지고 1대 3대 2 이렇게 생겼네요. 아무도 A, B는 1대 3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남는 거, 밑에도 기억에서 남는 거 1대 3으로 반응하면은 기억은 110만 쓸 수 있다. 1대 3으로 돼가지고 기억은 110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고요. 여기가 13회 끝이에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숙제 선생님이 써줬죠? 기억나요? 수고했습니다 하고 갈라 그랬는데 숙제 혹시 안 썼을까 봐. 숙제 한 번 더 보기에도 써줬는데 20일에서 32입니다. 숙제 설명 더보기에도 써줄게요. 꼭 확인하시고 숙제를 꼭꼭 해오시기 바래요. 수고했습니다. 안녕.